나이가 들수록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 잡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오늘은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영상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어르신,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요. 나이는 18세 이상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은 3억에서 4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건은 통상적인 모집 요건이에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65세 미만이거나 80세 미만까지 제한을 두는 곳도 있어요. 신청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재산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재산 보유액에서 차감액을 제한 금액이 재산 산정 금액인 거죠.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자료 입증이 가능한 채무액과 기본 공제 비용을 차감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만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도 참여가 제한되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 자료 함께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신청하는 사업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세대 2인 참여자는 세대를 분리한 부부라도 주소가 같으면 동일 세대로 본다는 점 참고하세요. 중복 참여자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해당돼요. 중도 포기자는 당초 포기자를 포함하고 질병,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반복 참여자는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근로 능력과 질병 정도 등을 고려해서 참여가 가능해요. 여기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졸업 예정자이거나 방통대, 사이버대, 야간대인 경우 증빙 서류 제출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요. 90일 이내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으로 90일 이후라면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해요. 아동, 장애인 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동의하신 경우도 참여가 제한돼요. 마지막 참여자로 선발된 후 한 달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경우도 참여가 제한돼요. 또 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인 경우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 사업 임금과 근로 조건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시간당 9,860원이에요.
추가로 간식비 등의 부대 비용으로 근무하는 일당 5,000원을 지급받아요. 연차, 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4대 보험 가입돼요.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에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잠시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급권 자격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소득 구간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무기간과 퇴사 사유가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단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셔야 돼요.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합산한 경우 마지막 근무처에서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근무 기간과 퇴사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퇴직하고 12개월을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말씀드릴게요. 근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이며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연령과 사업별로 각기 차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65세 미만인 경우 주 30시간 이내이고 65세 이상인 경우는 주 15시간 이내입니다. 청년 일자리이거나 기술, 자격, 경험을 요하는 경우는 주 40시간 이내, 하루 8시간 이내 근무하게 돼요. 신청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자치단체, 사업별로 각기 달라요. 상하반기 나누어서 모집하기도 하고 한 차례에서 세 차례 나누어서 모집하기도 합니다. 또 모집이 끝났지만 결혼이 생겨 추가 모집이 있기도 해요. 모집 공고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모집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공공근로 혹은 일자리 담당자에게 모집이 언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가며 들러서 자주 확인하시면 추가 모집이 생기는 경우에도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일자리 잡기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발 시 결혼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대기자를 확보하고 대기자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 공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함께 올려드려요. 시청 공지사항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업무와 선발 기준표도 자세히 올려놓았어요. 업무는 민원 안내, 사무보조를 하는 일부터 환경 정화, 구내식당, 주방 도우미 활동까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모집하는 사업명과 업무 내용을 보시면서 적합한 일자리를 택하신 후 자격 조건과 근무 시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서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서류예요. 본인 신분증 사본과
참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서명이 필수로 요구되어 반드시 기재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 따라 각기 증빙 서류가 달라요.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첨부 서류는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신청을 마치시면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대주인 경우 점수가 높고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재산과 소득은 적을수록, 취약계층은 5점의 가점이 있어요. 실업기간이 길수록,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점이 되는 경우예요. 사업 참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감점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나와 있죠? 재정지원 일자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 간접 일자리 모두를 포함하는 사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 가장 등이 해당됩니다.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결과 안내 시기는 모집 공고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사업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잡는 데 정보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랑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복지 정보를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